마감 전략 A+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지수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환율은 안정을 찾는 듯하고 정말 미미하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도 일단 양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뭔가 전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논할 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주요 지표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는 가고 있는 듯한 오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건 매한가지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또 화요일장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할까? 종목에 대한 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종목별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에 패션 먼저 볼까요? 지금 상승세가 더 커지나요? 10%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에 패션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코에 패션의 대표 상품이 언더웨어인데요. 푸마, 아디다스 언더웨어에 이어서 이제 올 3분기에는 홈쇼핑 TV 채널을 통해서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도 상품 판매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또 그 외에 가방이나 신발 같은 자파류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와서 3분기부터 특히 실적 모멘텀이 성장세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가는 현재 8,06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텍스프리 볼게요. 이 업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꽤 되는데 치열한 경쟁 끝에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를 포함해서 한 3, 4개 정도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 회사 거의 2위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치열한 경쟁이 이제 잦아들면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부담은 덜어갈 수 있고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들 더 많이 유입된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4,430원대, 현재는 3.63%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업체들 볼게요. 삼성, SDI, LG화학 나란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1% 안팎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ESS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배터리는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 원인이었는가라고 하면 그 설치 부주의 그리고 운영 환경에 대한 뭐 미흡적인 부분들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것들이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ESS에 대한 어떤 뭐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고 그럼 배터리 업체들의 앞으로의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정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업체들 어떻게 봐야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진짜 많이 올라가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11,900원대까지 올라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로는 미국 자산운용사에 자사주 매각했다는 거, 규모는 115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뉴스 하나 잡혀 있고 이것보다도 실적 개선 얘기가 뭐 역시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100% 이상 한 13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쪽도 하나 볼게요. 클리오 장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여기도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분기 때 괜찮았고 실적, 2분기에 깜짝 실적 나올 것이고 신제품 최근에 판매했는데 이거 성적 괜찮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6.7%의 상승 기록되고 있는데요. 23,800원 현재 기록되고 있고 향후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란 업체도 볼까요? 이랜드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테마파크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얼리 사업부를 올 초에 합병을 했는데요. 이 주얼리 사업부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적이 이제 곁들여지면서 실적 개선세 나타날 것이고 테마파크도 투자를 재개하면서 보다 좀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8% 이상의 급등세라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오늘 많이 오릅니다. 6% 가까이 오르는데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오릅니다. 5G 전용 폰입니다. V50 이 신작 스마트폰이 판매가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일까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동안 정말 많이 가져갔던 LG전자인데 이거 이제 떨쳐버려도 되는 것인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는요. 오늘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G전자 먼저 볼게요. 네. 웬일입니까?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언제 이게 들어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아, 이 핸드폰인가 봐요? 네. 광고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휴대폰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1+1이죠. 네, 2개인 거죠. 그러니까 애정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2개. 네. 그렇죠. 네.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17만 대 정도 팔렸는데 근데 뒤에서 쓰시는 분은 못 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17만 대. 저도 지하철 못 봤어요. 근데 지하철 같은 데서 한 번 정도 볼 법도 한데 네.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 출시 20일 만에 뭐 17만 대 정도 팔렸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LG전자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가전 부분하고 TV 부분은 가장 좋은데 항상 스마트폰 얘기하면 물음표 이렇게 제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 스마트폰 사업부가 적자가 나게 해서 깎아먹는 그런 계속 맞아요. 구조였었잖아요. 오죽하면 저희 막 LG전자 얘기할 때 차라리 포기하지 사업부 막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네. 했었잖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왜냐하면 그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그 기초 베이스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네, 아마 네. 그 적자가 나지만 그럼에도 가져가야 불구하고 하는. 아마 포기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2015년도에 적자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2017년도 1분기인가 2분기인가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번 흑자로 갔었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수익이 날 거다.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적자로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그 적자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LG전자가 화웨이 제재 수혜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빠르게 지금 5G 폰을 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이 5G 그 기회 속에서 LG전자도 얼마만큼 이제 점유율을 잡아가느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이기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아래쪽으로 저가로 가게 되면은 경쟁자가 화웨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화웨이가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또 그 실속형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실속형 모델을 통해서 일단 점유율을 좀 뺏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서 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도 지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실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G 폰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시면은 50만 원 정도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만 원 정도 신세계 상품권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43만 원 정도의 살 수 있는 효과가 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금제가 8기가에서 150기가로 바로 넘어가던데 150기가 요금제 쓰면 쓸 수 있을지 모르게 하여튼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보조금까지 다 받게 되면은 43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저가폰이 아니라도 지금 기존에 나오는 듀얼폰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정도 가격에 충분히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화웨이의 어떤 빈자리를 이제는 LG 스마트폰이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됐는데 올해도 한 2조 8천억 정도 작년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스 같은 게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틈새 시장으로서 외국인들이 살짝 조금은 오래 들어와서 LG전자를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런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당분간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9만 5천 원대까지는 좀 안정적인 상승세 좀 진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는 시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9만 5천 원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그 IT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신할 만한 대안주로서 어떤 매력이 일단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주 매력이 얼마만큼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당분간 이런 매력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9만 5천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만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아요라고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 종목은 일단 좋아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대안주라고 하는 말씀에 네. 진짜 공감하는 게 시장이 밀릴 때 유독 LG전자가 강한 네네. 날이 최근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최근엔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번 지켜봅니다. LG전자 투자 의견 오늘 기점으로서는 좋아요 찍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게요. 다음은 클리오 보겠습니다. 화장품 오늘 약간 그 종목들의 특징들이요. 네. 좀 소비자들이 사는 거. 살 네. 수 있는 것 그죠.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클리오 화장품주들도 참 오랫동안 뭐 그닥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진짜 소비재와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강세를 보인다는 게 정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경기 얘기할 때 소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가 잘 된다라는 건 그래도 경기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클리오를 이제 다시 클리오를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원산업이란 종목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원산업이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네. 성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1월 달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생각외로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어떤 첨가제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전방업체의 증설 이런 효과로 해서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클리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클리오 같은 경우도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다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1월 달 들어오자마자 2월 달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또 갑자기 좀 바뀌어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일단 중국에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로드샵을 철수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클리오뿐만 아니라 뭐 애플, CNC, 여타 저가 화장품 관련 쪽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중국 쪽이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명동 쪽의 어떤 로드샵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1분기 턴어라운드, 거기다 또 2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현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분기 실적, 또 1분기 실적에 또 2분기 실적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4월 날짜를 보면 4월 16일까지 완만한 상승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분기가 지날수록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실적 모멘텀으로 인한 어떤 안정적인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적어도 일단 27,000원대 부근은 좀 돌파가 되지 않겠나라는 네, 관점에서 네.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도 뭐 좋아요 좋아요?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리오 이렇게 살펴봅니다. 다음 종목에도 좋아요 투자 의견을 주실까요? 오늘 이제 삼성 SDI랑 LG화학을 필두로 한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판단도 내려볼 건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배터리 문제 아니다. 불은 불난 거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다 네네.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네. 나옵니다. 어때요?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그동안도 기대감 속에 조금 오르긴 한 측면도 있어요. 물론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ESS가 조금 악재가 되긴 했었어요. 악재가 되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ESS에 대한 화재의 원인이 일단 제조사에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없었다라는 부분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를 왜 드냐면은 지금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ESS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연기가 되면서 6월 달 들어와서 날짜를 보게 되면은 5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삼성 SDI가 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5월 29일부터 20만 5천 원대에서 23만 6천 원까지 올라왔었던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어떤 상승 배경이 네. ESS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전 주가 좀 상승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ESS라는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면은 뉴스에 대한 어떤 선반영,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뉴스가 다 나왔기 때문에 ESS 이슈로 인한 어떤 상승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좀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침 쪽만 하더라도 뭐 2% 넘게 하락을 했었다지만 아랫거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세였던 그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낮게 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뉴스 선반영으로 인한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침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실적으로 넘어가 보게 된다라면은 ESS에 대한 어떤 실적 변동치인데 아시다시피 삼성 SDI가 뭐 2차 전지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ESS 같은 경우도 실적의 일부분이죠. 물론 좋게 나오게 되면은 실적에 어떤 큰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되는데 이 7천억 원을 과연 상회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2018년도에 7,1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1조 정도 기록할 것이다. 뭐 1조 5천억 정도 기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제가 보기에는 뭐 2018년 고점인 26만 3천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ESS에 대한 악재가 거친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그 다음 문이 있죠. 그 다음 문이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어떤 실적이 이슈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한 8천억 정도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8천억이 아니라 1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제가 보기에는 26만 원대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그 삼성 SDI 한번 짚어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박스권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19만 5천 원과 20만 원의 박스권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결론을 내보자면은 일단 박스권 아직까지 대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글쎄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2차 전지 관련주, 뭐 다른 종목들, 뭐 작은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주들 잘 나갔잖아요. 이런 업체들의 상승세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되게 시장이 괜찮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수급은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형주 강세라든지 대형주 강세의 어떤 수급 보전인지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테마 장세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투심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대형주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대형주가 아닌 테마주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테마주 장세가 어제 통신 장비도 그렇고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도 그렇고 조금은 가격 메리트들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는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속된 표현을 다시 한번 쓰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소멸 과정, 그러니까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소멸 과정이 아직까지는 다 안 끝났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시간이 필요하던 관점에서 저는 조금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 뭐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도이치모터스 갈까요? 올해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가는 게 또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더 갈 수 있을까를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30% 주가 올랐어요. 뭐 더블 이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과합니까? 제가 실적만 받쳐주면 또 이게 합리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는 저는 클리오와 약간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실적 모멘텀이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제가 좀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도이치모터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 개선 폭은 올해보다 작년이 더 컸습니다. 2017년도 적자에서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거의 그 5,000%가 넘는 500%가 넘는 그런 실적 그 증가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18년 전반적으로 종목이 좀 짓눌려 있다가 그 실적으로 어떤 주가 폭발적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올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차트를 당겨보게 되면은 너무나 좀 가파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가 대비 제가 봤을 땐 조금은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고 오버슈팅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도이치모터스가 작년 그리고 올해 실적이 괜찮은 건 부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 어떤 결론은 그래서 주가인데 이 주가가 너무나 좀 가파르다는 거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단기간에 6개월 만에 130%가량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부침 현상은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조금은 지금 부근에서 물론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접근은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접근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마지막 시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관점에서 저는 조금 도이치모터스 일단 나빠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 위치 때문에 나빠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도 네.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팀장님의 성격. 잘 아시잖아요. 내일장 토픽 하나 꼽아볼 텐데 네. 지금 좋아요 주신 종목이 LG전자하고 네네. 클리오입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 어디로 투자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외국인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LG전자. LG전자. 투자 의견 좋아요 네. 찍었었고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토픽 LG전자입니다. 프람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